근데 우리 어머니랑 계속 생각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면하고 앞에까지. 뭐야 우리? 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훈이.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사진 찍읍시다. 여기서 원하는 사람. 자, 학생들 사진 찍으세요. 사진들 맡기시고 엄마한테 맡기세요. 사진들 맡기실 분 여기로. 네, 셀카는 그냥 찍으시고. 유영아 좀 새끼죠. 사진 찍으실 분 여기로. 실물이 나왔습니다. 찍어 놀아줘요. 저희 찍어주세요. 이걸로 찍어주세요. 야, 이거 조금만 뒤로 하면
가인한 시간 없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긴장전달대에서 오셨기 때문에 잠깐 포토타임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 집회가 마칠 동안에 여기 계실 거니까 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희국대 촛불을 시작해야 됩니다. 기자 여러분들 자리를 좀 비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 사건 초기에 매우 괴롭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00만 촛불의 물결을 우리는 경험을 했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물러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맞습니까? 또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 민주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하나된 마음과 확신과 희망에 찬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국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오늘 시국 집회를 주관하는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박보석 대표님 말씀을 힘차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는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어디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주인은 국민을 속이고 우리의 권리를 사악하고 부정하게 남용했습니다. 국민과 결혼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했습니다. 범죄자 대통령 청와대는 박근혜를 구속하라. 표창을 썼다고 합니다. 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제가 신청을 안내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세는 지금 다들 알다시피 국민의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의 권력을 최순실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에게 저희 부모님의 세금과 저희 이웃의 세금을 함부로 남용한 것에 대해서 이날의 국정을 뒤흔든 것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자, 일단은 헌법 1조 1항과 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뜻인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긴커녕 최순실이라는 자에게 주권을 주고 그녀와 그녀 주위의 인물을 위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선거 유세 운동 때는 그렇게 머리 숙여가면서 표를 구하고 가지도 않는 시장에 가서 이상한 거나 먹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8대2라는 그런 압도적인 지지율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지금도 학생이고 그때도 학생이라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 최순실이 잘못한 거다.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어른들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일부 보수적인 단체는 대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이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대구 경북을 만만하게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다 했을 때 혹시나 정말 혹시나 이제 시선이 너 공부하냐고 여기서 뭐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인재가 된들 국가가 개판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같은 학생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인데 이끌어갈 나라가 이 모양이면 도대체 이끌어갈 만 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나아간다면 저희의 뜻은 이룰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이 자리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시는 새누리당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기 위해서 대구가 보수적인 나라가 아닌 우리도 광화문에 있는 그들과 멀지만 같은 뜻을 토해내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그 후손과 떳떳한 나와 깨끗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눈물을 덜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민태원 선생의 청춘 예찬의 앞부분이죠. 예, 여러분들은 이 청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민태원 선생처럼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습니까? 항상 어른분들은 민태원 작가랑 똑같이 청춘이란 말을 들으며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대요. 그런데 저나 제 또래 아이들은 청춘이란 말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청춘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청춘기에 있는 사람은 청춘이란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청춘이란 말을 듣고 설레기보단 학업과 취업난 때문에 골치 아프긴 몰라도 어쨌든 설레이진 않습니다.
청춘이란 말을 듣고 이제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청춘기가 지나고 이제 나이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예,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여러분 그러면 청춘 대신 이 말은 어떻습니까? 아까는 나이에 따라서 청춘이란 말을 듣고 가슴이 설레이는 사람, 안 설레이는 사람으로 나뉘었지만 지금 이 말을 들으면 현재 시국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모든 이의 마음을 일렁이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마음이 일렁이죠? 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일렁이는 이유는 우리가 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에게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권력은 청와대와 검찰, 새누리당 등의 부패한 기성 권력기관 그리고 세계 정론지의 지읒지읒 디귿과 재벌 그룹들로부터 나왔다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박근혜와 기성 부패 권력이 물론 제일 나쁜 놈들이지만 우리도 이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부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지도 않으면서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아. 다 거기서 거기야. 난 투표 안 할래. 이런 정치에 대한 불신, 비관,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정치를 무시할 때 불의가 커졌습니다. 거대 정당 두 개가 특정 지역 위에서 군림하면서 국민을 생각해서 정책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는 데만 몰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합리한 교육제도 아래서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감당하기도 어려운 고통을 원래 다 그런 거야. 사회는 바뀌지 않아. 이렇게 고통을 정당화할 때 불의는 더 커졌습니다. 지금 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가 1위죠. 예, 대단합니다. 지금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보상금에 넘은 사람들이라고 매도할 때 불의는 커져갔습니다. 정부에 맞서는 노조를 우리가 귀족노조, 철밥통이라고 매도할 때 불의는 더 커져갔습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와 문제의식을 국론 분열시키는 장애물로 취급했습니다. 분노가 없는 사회는 지성이 없는 사회, 도덕적 활력이 없는 사회입니다. 곧 죽은 사회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은 것, 변화하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분노하지 않는 것, 저항하지 않은 것이 정말 조국을 위한 일이었는지 지금 처절한 자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현재 박근혜는 대국민 담화 내용과는 다르게 적반하장, 아나무인한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공직자가 돼서 더 많은 권한, 재원을 쥐게 됐을 때 일반 국민들과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권력의 속성이죠. 그런데 무슨 대면 보고도 안 받고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 토론 한마디도 안 하는 이런 박근혜 특유의 그 스타일이 더해진다면 이는 정말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사이비 종교 믿는 인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공자, 맹자, 예수님, 알라 부처가 와도 말로 설득은 뭐한다. 무슨 무슨 자기 엄마 아빠가 살아 돌아와서 설득하면 몰라. 뭐 어쨌든 상식과 말이 통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들의 손에서 권력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권력을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박근혜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대통령들이 잘못하면 자기도 모가지겠구나 이렇게 조심해야지. 끝으로 박근혜한테 좀 전하겠습니다.
국민이 지금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평화 시위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 보여주고 있으면 당신도 성숙한 공직자 의식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손에 촛불 말고 화염병이랑 강목 들기 싫습니다. 성실히 특검 조사 받으시고 통과 받으십시오.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거짓이 참을 못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질긴 놈이 이기는 싸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수백만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부산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곳 대구에서도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촛불을 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대구가 일어섰습니다. 대구가 일어서면 역사가 바뀝니다. 대구가 일어서면 세상이 뒤비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예, 따라해 주십시오. 대구가 일어서면 역사가 바뀐다. 대구가 일어서면 세상이 뒤비진다. 대구가 일어섰다. 대통령은 하야라. 대구가 일어섰다. 내려와라 박근혜. 예,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국민들은 매일매일 부끄럽습니다. 매일매일 참담합니다. 매일매일 허탈합니다. 매일매일 분노가 커져갑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나라냐 라는 통탄이 절로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정부 위에 최순실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인과 함께 불법 사설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교육도 농단하고 인사를 주무르고 심지어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까지 최순실 손에 놀아놨습니다. 통일대박, 개성공단 폐쇄, 심지어 최근의 사드 배치 결정까지 최순실의 작품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 빼먹고 또 대기업들 등을 쳐서 막대한 사익을 챙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배신하고 최순실 일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헌법유린 국정농단, 정치가 맞고 정치가 바로잡아야 하는데 정치가 그 역할을 못하니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이렇게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치가 못하는 일을 해주고 계신 우리 전국의 수백만 촛불 시민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씀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대구 시민들께는 더 특별히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지금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까지 함께 위로하면서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 권력을 사사롭게 운영하고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시민들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대구는 국제보상운동 꾸려 보여주었듯이 민족 정신이 더 높은 애국의 도시입니다. 또 2.28 억으로 4.19 혁명 일으켜서 자유당 독재 정권을 끝장냈던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이런 애국의 도시 그리고 민주화의 성지 대구에서 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보수의 가치를 존중해서 그분들이 보수의 가치를 대변해 줄 것으로 믿고 그분들이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지지를 보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겪어보니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리고 새누리당 이 사람들이 진짜 보수입니까? 보수는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그렇죠? 노블리제 오블리제 실천하는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을 사사롭게 운영하고 국가 권력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보수입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후에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하는데 참석자 가운데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국무필, 국무총리도 국무필, 비서실장도 국무필, 국정원장도 국무필. 이렇게 모두 군대 제대로 갖다지 오는 사람들이 연평도 대책을 논의하고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보수입니까?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보셨죠?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고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방산 비리하고 자기들 권리는 너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반칙과 특권만 일삼았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보수입니까?
자, 대구시민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런 가짜 보수 정치 세력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구 시민들이 하셔야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대구 민심입니다. 대구에 일어서면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끝까지 촛불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원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서 지난 9년간 국가 권력을 사사롭게 행사하고 사익을 추구해왔던 이 가짜 정치 세력 확실하게 심판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인대로 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흑수저, 금수저 따로 없고 개천에서 용나는 공정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 우리의 목표 맞습니까? 자, 그렇게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 이 세상 만드는 일에 저도 대구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힘찬 연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따끔한 말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